사람들이 왜 하필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냐 이거지. 그냥 지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서양에는 없는 게 지금 서양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말을 안 쓰는데 그냥 지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장벽이 있다는 거지. 이 장벽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조론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모름은 하나의 모름이라는 거지. 모든 알은 하나의 알미고 마찬가지로 뭐든지 모른다는 것은 결국 그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이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깨닫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 한계는 굉장히 간단해. 뭐 게시판에 다 써놨지만 여기 어떤 화살이 있다면 이 화살이 촉이고 꼬리라고. 그럼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는 거지. 그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 이게 화살이라고 치고 여기가 앞이라고. 앞이라는 건 에너지가 들어온 입구라는 거지. 여기를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지. 또 보면 이쪽에 에너지가 딱 들어오잖아. 근데 내가 뒤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 에너지를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은 앞과 뒤가 정해져 있어.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데 거꾸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앞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앞이라는 것은 이 자체에 고유하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다는 거지. 내가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라고. 이 에너지는 다른 말로 의사결정인데 자연에서는 에너지고 인간에게는 의사결정이다. 보통 얘기할 때는 여기 앞이고 여기 뒤라고.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지. 여기 딱 하면 요 끝에서 요 부분에서 딱 결정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 할 때 내 뇌에서 결정되어 있어. 내 머릿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지.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공간, 여러분이 이 공간에 모일 때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서 결정된 건 입자고 이렇게 공간 자체를 세팅하는 것은 질이라는 거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지. 어디가 앞이냐? 여기 앞이고 여기 뒤라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앞이다. 거의 모든 건 이것 때문에 틀린 거라고. 그래서 구조론이 어렵다, 뭐 어쩌고 뭐 헷갈린다는 거 다 이거야.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는 거지. 에너지라는 개념,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 접근한 거는 없었어. 이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지. 이 깨달음의 장벽이라고. 중요한 이 장벽을 그냥 넘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 손자병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 손무가 처음 이제 이 임금한테 어필하기를, 임금이 그 마차 경주를 좋아했어. 전차 경주지, 그 당시에. 손무가 아이디어를 낸 게 내가 가진 말의 그 최하의 말을 상대방의 제일 잘 달리는 말하고 경주를 시키는 거지. 그럼 자기가 그럼 자기의 최고의 말은 상대방의 중간 말하고 겨루는 거지. 그럼 일성일패가 된다고. 그럼 자기의 중간 말은 상대방의 제일 못 달리는 말하고 경주하게 하는 거지. 그럼 이성일패를 이겨.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어린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초딩 수준의 아이디어 가지고 먹은 거야. 손자병법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초딩이야, 초딩. 문제는 이걸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냥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고. 성부라는 개념을 바꾸는 거야. 자기 최고의 말하고 상대방 최고의 말을 붙어야 관객이 좋아할 거 아니야. 자기의 꼴찌 말을 상대방 최고의 말하고 붙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도 그렇게 안 한다고.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하는 거 보라고. 자기 에이스하고 상대방 에이스하고 붙여. 근데 손자병법대로 하려면 그 개막전 제일 못한 투수를 보내야 돼. 근데 보면 개막전은 다 에이스를 보낸다고.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손자병법을 써놓은 놈은 한 놈도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자존심에 걸려있거든. 사람들이 비웃잖아. 저 감독 쫄았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성근이야. 그 양반은 좀 흉악해가지고 진짜 개막전에 이상한 투수를 내보낸다고. 그래서 그 코리안 시리즈 보면 김성근 감독이 올라오면 첫 게임은 SK가 져. 두 번째 게임도 져. 세 번째부터 이긴다고. 항상 그래. 두 번 져주고 시작해. 간땡이가 부은 놈이야. 근데 보통은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에이스를 보내서 이겨야지. 근데 김성근 감독은
두 게임 연속으로 지고 이긴 4연속 이겨서 그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양반은 진짜 도끼에 올라온 사람이고, 진짜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고,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조로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실천을 안 한다는 거지. 거기에는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 춘추전국 시대에도 왕들이 오자병법이나 손자병법은 불패의 전술이고, 실제로 오자는 한 번도 안 줬어. 항우도 한 번도 안 줬지. 손자는 조금 헷갈리는데, 이 기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록에 보면 손무는 실제 전투를 안 했다는 얘기였어. 어떤 얘기는 손무가 막 전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손무는 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병법을 쓰면 다 이겨. 그 당시 사람도 굉장히 무식했기 때문에 그냥 오합지졸 데리고 우우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전술적으로 뭐 한니발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다 이긴다. 근데도 왕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병법을 써서 이기면 직업 군인이 생기고, 그냥 훈련을 해야 되거든. 병법 100%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안 하고는 할 수 없다고. 직업 군인이 생기면 그 군인들은 장군을 따르지 결코 귀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 체계가 망해.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할 각오를 해야만 이 병법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구조론이 옳다는 걸 알아도 안 쓴다는 거지. 내면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병법을 쓰면 나라가 망하고, 구조론을 쓰면 자기 내면이 깨져.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인생 자체가 전체 다 깨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병법을 끝까지 쓴 사람이 진시황이라고. 그럼 진시황은 왜 병법을 썼냐면, 그 양반은 이미 깨졌어. 그 양반은 자기가 여부리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진시황은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딱 써버렸어.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진시황은 왕이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진시황은 이미 개창피를 당했어. 이미 이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진시황 엄마도 골된 여자라서 황당한 짓을 많이 했어. 노예라는 이상한 그 자지 큰 사람을 궁궐에 끌어들여가지고 몰래 아들, 딸, 자식을 낳아놓고 진시황을 제거하려고 했어. 그 엄마가 반역자야. 엄마가 배신자라니까. 중국 사람 진짜 배신자래. 엄마가 아들은 배신자.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은 이미 이제 이 마시간 인간이야. 이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그래서 나는 신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신이 되지 않고는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너무나 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개창피를 다 당했기 때문에 진시황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나무나라 인질로 끌려가서 온갖 개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못 믿는 거지. 진시황은 끝까지 간 거고, 그런 진시황도 결국은 국가 시스템을 대체제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제도를 때려 부수긴 했지만 그걸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못 만들었다. 대부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는 거지. 그래서 구조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고 심리적인 붕괴 때문에 딴 생각을 한 사람이 많다. 결론은 뭐냐면, 구조론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움이란 놈이 있어. 그 놈이 문제인 거야. 김어려움이라는 놈이 있어. 그게 다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조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제 게시판에는 그 개장수에 비유하는데, 개는 자기 구역을 마음으로 딱 정해놨다고. 그래서 자기 구역의 경계 바운더리 경계선에, 철책선에 외부인이 얼쩡거리면 사납게 짖어. 근데 개장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개를 안 봐. 딴 데를 본다고. 개가 저기서 딱 보고 있으면 못 본 척 하는 거야. 보면서 슉 가버려. 그러니까 개들이 마음속으로 딱 끄는 선을 손쉽게 돌파한 다음에 개 목덜미를 딱 잡아버린다. 심리적인 거리가 있고 그 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깨달음이란 말이 생긴 그 이유 자체가 그런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 부분을 가볍게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화살이라면 여기가 뒤라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앞이라는 거지. 어느 쪽이든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앞이다. 그래서 기준이 바뀐다는 거지. 그 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게시판에서 일어난 오해나 논쟁이나 의문이 구조를 잘 모르겠다는 건 이 순간에 확 바뀌는 그 지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궁궐 이야기를 하는데 경복궁이 궁궐이 아니고 임금이 있는 곳이 궁이다.
에너지가 들어오는 곳이 꿈이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구조론의 어떤 출발점이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태운다 했는데 혹시 사람들이 태운다는 걸 불을 태운다 이런 말로 착각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태운다는 건 올라탄다는 거지. 기차에 타듯이 탄다.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거나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반드시 운전자가 타야 돼. 그러니까 바이올린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서 뭔가 올라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화살에는 대칭이 되어 있다고.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고 딱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너지를 태우는 순간 활에다가 활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순간 앞뒤가 없어지고 대칭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전체가 하나의 개가 되어버리는 거지. 에너지 자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근데 보통은 그 에너지를 제거하고, 일단 자동차라고 말하면 시동을 꺼놓고, 활이라고 말하면 활시율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린다. 전후, 상하, 좌우, 원근, 음량, 고저, 장단, 명암 뭐 이런 잔뜩 써놓은 이분법은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당, 야당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논쟁을 하는 건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근데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가 있는 상태, 여당, 야당, 남자, 여자가 없어진 상태예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호랑이에게 맞서는 사람이 대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 내부의 질서가 붕괴되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부분을 구조론이 논하고 있다. 그 주건 구조가 아니고 상 구조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구조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 막 손 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구조론은 딱 들어보고 그건 좀 아닌데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의 제기를 받았는데, 다 똑같아. 다양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구조론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구조론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획일적이라는 거지.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다양성을 원하는 거예요. 구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구조론은 정답을 딱 찍어주니까 획일적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양성이라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를 수십 번 더 들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구조론을 진지하게 본 게 아니야.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화를 내는 거라고. 예를 들면 내가 지하철 쉬는 시가 아니지. 그러고 이발소 그림은 그림이 아니야. 강신 철학은 철학이 아니야. 그리고 반로서 그림은 그림이 아니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뭔가 획일적인 것 같잖아. 구조론은 획일적이야.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다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진짜 구조론은 획일적인 것 같아. 나도 막 맞네. 구조론은 획일적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획일적이다, 다양하다 이런 단어를 내가 봤을 때는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편안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다양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어떤 이 구조론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나도 안다고. 다양성을 원하는지 알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조론이 직관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직관이야. 구조론은 획일적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양성이다. 이게 바로 직관이라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 안 해보고 피상적인 관찰로 느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구조론이야말로 다양하다. 이건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있다면 산은 굉장히 다양해. 여기 다양.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은 다 기석이라고. 획일적이잖아. 다 기석이잖아. 다 산 밑에 똑같아. 근데 이 정상에서 보면 이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정상을 통과한 다양이 다양이라는 거지. 정상을 통과하지 않은 다양은 다양이 아니라는 거지. 다양성을 결정하는 게 결국 에너지라는 얘기지. 구조론을 말하면 의사결정.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다양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최근에 그 어떤 시사 리트에서 보니까 미국 기업 만만하지 않아 하고 어떤 아저씨가 써놨더라고. 그 양반은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해봤는데 1년 동안 사업만 하다가
그리고 1년 안에 전원 자기가 고용한 사람 다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뭐 HR인가 인사 담당이 있는데 걔들은 아직 회사를 적으로 딱 설정해놓고 회사하고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 변호사 이미 다 고용돼 있어. 그래서 나이가 50대 되는 뭐 흑인 아줌마나 히스패닉 아줌마가 성추행으로 회사를 고발했다면 100% 회사가 진다. 미국에서는 아예 그 회사를 호구로 보고 잡아먹으려고 해. 한국 사람 회사 차렸다 하면, 오, 내 밥이 왔나? 뭐 이런 거야. 오, 호구 왔구만. 뭐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격받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막연하게 다양한 것 같지만 어떤 핵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의 족이 형성되어 있어. 기업 쪽. 내가 말하는 미국은 이미 기업 쪽이 있는 거야. 이 기업 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살벌해. 전쟁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냥 마약 먹고 막 이리 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둘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이쪽은 진짜 눈에 핏발이 써 있고, 이쪽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냥 그래가지고 막 세고라 내고라 하고 대충 산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그런 양면성을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다양성, 그것이 이 기업 쪽에서 나온다. 그런 미국의 어떤 핵심인 두뇌가 굉장히 강하고 그놈들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다양하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은 뭐 자유롭고 그냥 막 개판이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들은 얘기지만 내가 미국에 안 가봐서 알 수 없지만 한국인들이 코리안들이 미국에 가서 회사에 딱 들어가면 차별 전혀 안 해. 임원으로는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지. 미리 입사할 때부터 임원으로 올릴 사람은 자기들끼리 비밀로 딱 정해놨대. 그리고 자기가 임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면 한 부서에서 편안하게 계속 근무하면 임원이 안 돼. 뺑뺑이를 시키고 이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면 나는 출세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시키는 거지. 근데 차별을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진짜 차별을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이라는 거지. 이러한 그 어떤 핵심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회사를 어떻게 창업해서 직원들을 막 모아서 직원들의 어떤 구글 같은 보면 막 회사 좋잖아. 회사가 완전 놀이터야. 막 이렇게 즐겁게 일하면서 천만에 그 다 환상이라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갑이 되어야만, 자기한테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지. 자기한테 에너지가 없고 자기 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양성 자체가 불가능해. 그리고 그런 다양성은 안 쳐주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스마트폰 만드는데 제일 잘 만드는 게 애플이잖아. 근데 애플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아. 획일적이야. 그럼 다양하게 만든 게 누구냐 하면 갤럭시 아니야. 그거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드니까 스마트폰이 안 팔리잖아. 어떤 핵심을 잡으면 자기가 갑이 되면 다양할 수가 있어. 내가 애플 사장이고 내가 스티브 잡스라면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내 맘이야. 왜냐면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든 팔려. 그러면 이건희가 다양하게 만들면 안 팔려. 이건희는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든 그거는 족밥이야. 그건 안 돼. 그건 최악이야. 어떤 핵심을 잡은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만이 그 다양성을 얻을 수가 있고, 비유로 말하면 칼이 예리한 칼 가지고 단무지를 쓴다면 온갖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칼이 무디면 단무지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이 양반 머리를 이발사인데 다양하게 깎자. 맞아주고 이 양반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대통령인데 내가 다양하게 깎아야지 하다가 맞아 죽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어떻게 다양해.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어야만 다양할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션이 안 다양해. 그건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총체적으로 다 어리라는 거지. 그럼 선진국은 다 다양해. 선진국은 왜 다양하냐면 그 사람 다 갑이야. 자기 분야에서 다 갑이라는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디자인이 더 다양하다면 일본 사람은 갑이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문직이 없어. 일단 우리나라도 전문직 소설가, 전문직 작가, 전문직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면 디자인이, 패션이 다양해질 건데 우리나라는 전문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 누구냐고. 삼성 직원이야. 삼성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라는 차를 살 수밖에 없어. 삼성 직원이 다양한 차를 샀다가는 상사 눈밖에 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그 계급별로 자동차가 딱 정해져 있잖아. 뭐 이사는 뭐 그랜저, 뭐 하여튼 오피러스인가? 이사는 오피러스. 뭐 부장은 그랜저, 과장은 그 뭐야, 뭐 한 다 정해져 있어. 계급별로 딱 정해져 있어. 그 말단은 그 현대차 뭐 아반떼 사야 돼. 말단 직원이 소나타 뽑았다가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원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갑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양성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갑이 돼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자기한테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바둑판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고. 근데 그것도 9단끼리 붙었을 때 그러고 18급끼리 붙으면 전혀 안 긴장돼 있어. 18급끼리 붙으면 막 룰루랄라 하고 아무데나 막 두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다양하다는 거지. 왜냐면 바둑판 전체를 이용하지 않아. 바둑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뛰어드는 거는 9단이고 18급은 여기 못 뛰어들어.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 들어가면 죽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18급은 한 서너 군데 여기 포도송이는 말려 있어. 그래서 바둑판 전체를 어차피 18급은 이용을 못 한다고. 다양하지 않아. 진짜 다양하려면 유창혁이나 이세돌처럼 9단이 돼야 된다. 다양하다는 건 밀도가 있다는 거고, 에너지의 밀도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다양하게 조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아노 줄이나 바이올린 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만 다양한 소리가 난다. 피아노 줄이 늘어져 버리면 한 가지 소리밖에 안 나. 구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막, 불만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다, 구조론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가 있어야만 다양할 수가 있다. 에너지가 없으면 획일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면 다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고 서양하고는 광고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식의 광고하는 방법을 다른 나라에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김연아가 이걸 썼으면 나도 이거 써야지 이런다고. 근데 서양 사람은 절대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 당신이 갑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갑이 되어야만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워낙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조론적인 정답을 말해줘도 한국한테는 안 먹혀. 한국에서는 안 먹혀. 한국에서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필요해. 한국 사람은 정답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세계 광고상 막 휩쓸잖아요. 광고 천재 이재석. 그 광고가 세계에서는 최고인데 한국에서는 최악의 광고예요. 한국에서는 김태희 막 이래야 돼. 무조건 이 유명 여배우밖에 없어. 김연아 내세우면 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일단 김연아가 나왔다고 왜 김연아한테 초점을 맞추냐? 제품에 초점을 맞춰야지. 제품을 선전해야지. 왜 김연아 얼굴을 가지고. 이거 실패한 광고다 이러는. 근데 한국은 그게 한국 무조건 김연아. 제품 광고하면 안 돼. 무조건 김연아 그래야 돼. 한국 사람은 자기 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정답을 얘기해줘도 그 부들님이 그 정답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거라고. My friends say